안녕하세요. 청크루즈 FPV입니다. 2부 업로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 이유는 1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인 모드의 문제점들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2-3주가 조금 걸린 듯 합니다. 2인용 짐벌에 들어간 부품 리스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아바타2 바디 마운트 홀드, 오포 프로용 유닛 마운트, 배터리 마운트, 그 외의 작은 구정 파츠인 ELRS 안테나 마운트, 전원 와이어 마운트로 총 5개의 3D 프린터로 만든 부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HEQ 짐벌, DJI 오포 프로 유닛, 5V 스텝다운 모듈, 20에서 22게이지의 실리콘 전원선, XT30, ELRS PWM 4채널 수신기, 쿨링팬, 다양한 길이의 M2 볼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축 튜브 외 양면 테이프 등의 자잘한 부품도 들어갔습니다. 오포 유닛과 아바타 바디를 지지하는 마운트에는 여러 종류의 M2 볼트가 사용됩니다. 짐벌 마운트 파츠와 유닛 사이에는 6mm M2 볼트가 2-3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긴 볼트가 2개가 들어가는데 아바타 바디 마운트와 오포 유닛에 들어가는 관통 볼트의 길이는 20mm M2가 들어갑니다. 짐벌 마운트에 고정되는 쿨링팬은 8mm M2 볼트가 들어갑니다. 그 외 부품을 고정하기 위해 4에서 6mm 볼트도 필요하니 미리 여러 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짐벌을 구동할 배터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2인용 짐벌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3셀 450에서 500mAh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3셀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포 프로의 전원과 짐벌의 사용 전압 레인지가 비슷하기에 바로 전원 직결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배터리 마운트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알라인 3셀 500mAh, 그리고 배터리 길이가 좀 더 짧은 베타 FPV 2셀 450mAh 배터리를 3셀로 개조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베타 FPV 2셀 450mAh를 3셀로 개조한 배터리의 무게는 약 39g이며 알라인 3셀 500mAh의 배터리 무게는 약 42g으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타 FPV 2셀을 3셀로 개조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타투 3셀보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장착 시 앞으로 튀어나온 것이 덜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작업된 2인용 짐벌의 최종 무게는 배터리를 제외한 138g이며 3셀 배터리를 포함하여 총 178g입니다. 2인용 짐벌셋을 아바타2에 장착하려 비행할 경우 최대 8분 정도의 런타임을 가지며 3셀 배터리의 경우에는 아바타2 배터리 3-4팩 정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바타2 2인용 짐벌에는 1개의 냉각팬이 들어갑니다. 이 냉각팬은 오포 프로 유닛을 냉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2의 호버링 상태에서도 안정적인 영상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된 쿨링팬의 사이즈는 가로 세로 25mm, 높이 7mm로 상당히 작지만 충분히 유닛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25mm 구경의 냉각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포 유닛 마운트에는 냉각팬 사이즈에 맞게끔 홈이 파여져 있으며 홈에 끼워 대각선 방향으로 8mm M2 볼트로 체결하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부 업로드가 늦은 가장 큰 이유는 영상 신호 간섭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가지 정도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주파수 간섭에 주로 영향을 주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인접하거나 바로 붙어 있을 경우에는 그 영향이 심각할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 만들었던 아바타 2인용 짐벌로 약 200m 이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그것도 장애물이나 나무 및 숲풀이 있는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파수 간섭에 대해 원인을 파악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개의 영상 주파수가 간섭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보면 동일 대역대의 유사 채널 간섭이나 두 시스템 안테나의 주파수 중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즉, 전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 설정으로 채널 주파수나 대역대를 변경한다든지 신호 간섭이 많은 대역과 채널을 피해 옮겨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하기도 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2인 운영 시 가장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조치였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하드웨어적인 구성을 재설정하여 주파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주파수 간섭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두 주파수의 안테나를 최대한 멀리 띄워서 설치를 하거나 두 주파수 안테나 간의 신호 차폐를 통해 신호 파동 중첩을 덜 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주파수 신호의 파장 방향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방향성을 달리 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자의 해결책으로 채널과 대역폭을 다양하게 옮겨가며
실거리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조금 좋아지거나 혹은 아주 나빠지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신호 간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분명 영향을 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큰 문제점에는 해결책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주파수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인용 짐벌 시스템 내의 차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테나의 위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개견입니다. 그래서 안테나에서 나오는 주파수 방향을 확인해보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최종 2인용 짐벌 마운트에 안테나 방향을 변경하는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바타2에 장착된 안테나 타입, 설치 위치, 방향 등을 알아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여러 분해 영상이나 부품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2에 설치된 안테나의 종류 및 설치 방향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제한적인 정보이긴 하지만 분해 영상에서 아바타2의 안테나 커넥터가 4개인 점으로 보아 4개의 안테나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테나 부품 판매 정보를 보면 4개의 안테나가 있고 각각 프론트, 리어와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코드의 사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의 타입은 지향성 타입으로 아바타2 4개의 가드에서 바깥쪽으로 신호를 출력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 파손된 사진을 참고로 각 가드 쪽 넓은 부위에 지향성 안테나가 위치해 있으며 안테나의 설치 위치와 방향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형 아바타에 비해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오포 프로의 안테나가 무지향성 안테나입니다. 무지향성이란 안테나 내부 코일 형태를 따라 신호가 방사형이나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신호가 발생됩니다. 기존 설치된 오포 프로의 안테나 방향과 위치를 확인해보면 무지향성 안테나 헤드의 위치가 아바타2 지향성 안테나와 가까우며 무지향성 원형 파형이 지향성 신호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포 프로의 무지향성 안테나 방향을 주파수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헤드 방향을 아래로 내려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계된 아바타2 바디 마운트에 설치되는 안테나 방향을 아래까지 설치가 가능하게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후면, 좌우, 하방까지 방향을 바꿀 수 있게 최종적으로 보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알려드린 대로 이 설계 파일은 본 영상 업로드가 되면 동시에 무료 공유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설계 파일은 암호가 걸려 있으며 패스워드는 audio13@naver.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새로 개선된 바디 마운트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2인용 짐벌을 분리를 했습니다. 배터리 마운트 고정부 2구대 볼트를 먼저 풀고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아바타2 바디 마운트와 유닛이 연결된 20mm M2 볼트를 풀어서 유닛과 바디 마운트를 분리합니다. 교체가 될 최종 마운트에 미리 안테나를 바닥으로 고개 설치를 해주고 유닛 커넥터 장착 길이를 감안하여 안테나 대롱을 절단해 넉넉하게 길이를 맞춰줍니다. 안테나 커넥터를 꼽고 유닛 뚜껑을 덮어 볼트 하나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바디 마운트를 올려 배선과 설치 위치를 잡아줍니다. 나머지 배터리 트레이를 설치하고 전원 및 신호 배선 커넥터를 끼우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원래는 팀 동생들이 2인용 테스트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요 며칠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나오질 않아 부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질 무렵 혼자 2인 모드를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2인 모드라 해봤자 드론에 3축 짐벌만 달려있는 형태고 짐벌을과만 들어간 영상입니다. 혼자서 2인 모드를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짐벌용 고글 세팅 및 영상 아웃, 확인용 핸드폰 설치, 아바타 2인용 세팅 설치 등 실제 2명이 운영할 수 있는 조건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2인 모드 이륙도 수월하게 가능합니다. 조종기를 바닥에 두고 아밍을 걸거나 목스트랩을 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조금 수월합니다. 일단 호버링이 되었다면 아바타2와 장착된 짐벌용 오포 프로의 대역과 채널 세팅을 해줍니다. 아바타2의 주파수는 5.8GHz, 대역폭은 40MHz, 채널은 1번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2인용 짐벌의 오포 프로 설정은 주파수는 5.8GHz,
대역폭은 20MHz, 채널은 7번으로 설정합니다. 짐벌 고글 녹화 영상에 OSD가 포함되지 않고 녹화가 된 점 죄송합니다. 높은 고도는 아니지만 약 20m 높이에서 쭉 보내봤습니다. 영상에서는 최대 630m, 따로 날린 영상에서는 최대 8에서 900m까지 나가봤지만 좀 더 보낼 수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멈춰서 짐벌 고글 화면도 확인도 하고 신호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명확하게 기존 200m 이내의 조건보다 훨씬 좋은 퀄러티의 영상 신호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륙부터 랜딩까지 아바타2나 짐벌 쪽 고글 신호가 끊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파 신호 간섭이 생기는 나무나 풀숲 장애물에 대한 영상 신호를 확인해보니 기존 영상 신호보다 투과성이 훨씬 좋아진 점이 보였습니다. HEQ 미니 3축 짐벌의 설정을 위해 지포트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결된 조종기 프로토콜에 따라서 S버스와 PWM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짐벌 USB를 PC에 꽂고 해당 포트를 선택하여 오픈합니다. 그리고 리드를 눌러 저장된 짐벌 설정값을 불러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짐벌 캘리브레이션 메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를 제외한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통신 프로토콜 S버스에 해당하는 셋업 메뉴, PWM 채널 메뉴, 짐벌 컨피그에 4가지 상부 메뉴와 아래 짐벌의 방향, 토크, 펌웨어 업그레이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DJI 조종기 2나 3를 사용할 경우에는 S버스에서 채널 할당을 하면 되고 PWM 채널을 사용할 경우 별도 연결된 수신기에 PWM 채널을 할당해야 합니다. DJI 조종기를 사용하는 S버스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종기 설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라디오 마스터사의 ER4 ELRS 수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외부 수신기를 선택하게 되면 조종기 내부의 짐벌 속도, 커브,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DJI 조종기보다는 좀 더 손에 맞는 짐벌 설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짐벌 2부를 통해 2인 모드 짐벌 시스템의 가능성을 좀 더 확인하였습니다. 1도 2부를 요약을 하자면 3D 설계를 통해 아바타2 2인용 미니 짐벌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2인용 짐벌 시스템은 기존 센서 드론으로 담기 어려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상짐벌, 하짐벌의 2가지 방식의 드론 모두 필요에 따라 좋은 그림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짐벌의 경우에는 앞보기와 옆보기를 선택하여 좀 더 넓은 화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코드 내에서 이종의 영상 신호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인 주파수 중첩으로 인하여 조종시야 확보나 거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적 조치와 하드웨어 수정으로 기존보다 5에서 8배 이상의 비약적인 향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HEQ웨이브사의 3축 미니 짐벌 소프트웨어의 설명과 S버스 및 PWM 방식의 조종기 장단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2년 반개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시도가 있었습니다. 생각에도 없었던 FPV 짐벌 시스템을 해보자고 건의한 남스 FPV 짐벌 구매와 지원을 해준 학포 만수르 형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여기까지 아바타2 2인용 짐벌 오퍼레이터였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혹시 저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을까봐 노파심의 쿠키 영상으로 넣어 봅니다. 쿠키 영상 치고는 길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요지는 이러합니다. 주파수 간섭으로 거리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 중 좀 그럴싸한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DJI 제품의 영상 송수신과 관련된 고글과 기체에는 모두 LHCP의 안테나로 주고받습니다.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바타 쪽은 LHCP, 짐벌 쪽은 RHCP 방식으로 주파수 중첩을 피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안테나를 변경할 수 있는 상짐벌 코드에 O3의 안테나와 고글2의 안테나를 RHCP로 변경을 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 부품 변경이지 안테나 및 부품 준비하고 배송 오는 데까지 다시 2주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고글2에는 RHCP 타입의 지향성 안테나 2개를 장착하였고 코드의 O3에는 RHCP 안테나를 한 셋 장착하여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놓치고 간 부분이 고글 내부의 LHCP 지향성 안테나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습니다. 결말은 당연히 기체 대파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영상이 끊어져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는 운 좋게 레스큐를 사용하여 기체는 보존했지만 두 번째 테스트를 진행한 게 아쉽기만 합니다.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짐벌 분리 및 파손, 오포 프로 케이블 단선, 코드 합판, 암대 및 사이드 파손, 두 개의 모터벨 파손 및 힘, 새 배터리 찍힘까지 간단한 테스트치고는 많은 견적을 안겨주었습니다. 하필 떨어져도 단단한 돌바닥만 골라서 떨어졌는지 어디 누가 잡아 당겼나 봅니다. 아이디어 내놓은 남상사야, 나 좀 보자. 쿠키 영상.